한반도에서 북자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은 우리가 국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입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북 간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죠. 북한을 절대로 국이라고 붙여주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국이라고 붙여줄 수 있는 것은 민족사회 정통국가인 대한민국밖에 없고, 북한은 단체, 당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을 정부라고 불러도 안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정부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국방 파괴자 아닙니까? 그죠? 국방 파괴자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면은 김정일 어버이 수령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일 어버이 수령 돌아가시다. 오늘 누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어제 사방방송을 나오는데 어떤 여자 아나운서 KBS 누가 어디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존칭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건국, 그 다음에 교육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을 없애버리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어요. 한미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죠. 그 업적을, 독재자란 말 하나를 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이런 역사 파괴의 명수들이 바로 좌익세력이에요. 그게 부안해동하는 배운 기자들, 사실 무식자지만 기자, 학자, 성직자들까지 요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런 소동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성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변호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세상이 어느 흐름으로, 잘못된 흐름으로 갈 때 그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그 흐름에서 그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흐름을 역류화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라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흐름이 정지되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 여기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왜냐? 거짓의 흐름에, 선동의 흐름에 휩쓸려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거부한 사람들. 왜냐? 진실을 힘으로써. 진실.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거짓의 시대에 진실만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하고 생각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똑같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독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 앞에 독재자로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독재자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이명박까지 한국에 독재자가 없었어요. 진정한 독재자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독재적 기간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 전체를 독재자라고 싸그리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도층은 좋은 지도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인천에 거주 중인 고상군이 토론 강의 부정하는 좋은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너무 궁금하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농국에 계신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신변에 심각하게 위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근사한 질문인데, 별로 없다고 보면은 뭐 그런데, 저는 잘 때 항상 야구 빠따를 내 옆에 딱 두고 자야 잠이 와요. 이런 비슷한 일이 가끔 있었는데 신변 위험을 느끼는 건 안 되고, 요새 또 전화로 옛날에는 악담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새는 발신자 추적 장치가 생기니까 그런 전화 폭력이
없어가지고 모르죠. 이거는 나를 해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또 괜찮겠죠. 많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자유연합 문진영 씨인데 자주민보 사회보민족경사령부 같은 세력의 민노당, 참당, 연로에 대해서 세력의 국천 연로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방법이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왕재산 간첩단 사건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 수사를 많이 하는데 수사 발표를 하면은 가만 보면은 이 민노당을 굉장히 수사하는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 연루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당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공공당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또 언론이 그렇게 발표가 되면 언론은 또 그 당 이름을 딱 빼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민노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10%까지 올라갔느냐. 언론이 민노당의 약점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언론에 귀착이 돼요. 언론이 제대로, 기자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근데 왜 언론은 왜 그러냐? 거기도 30대, 40대의 기자들이 상당 부분 좌경화되어 있어요. 좌경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반기성세대화, 반미화,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 이승만, 박정희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난다. 이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대학교 1980년대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사표 교육을 받았고 정교조 세대가 또 그 밑에서 올라오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주로 부정적인 역사관, 반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그런 쪽으로 가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을 보면 거구다라고 이야기하고 민노당을 보면 진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워낙 많은 잘못된 정보를 인풋 받다가 보니까 아웃풋이 저절로 그렇게 나옵니다. 요런 세월이 지난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잡는데 앞으로 그만한 또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 그 기간이 아마 단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던지는 문제는, 이 질문자가 던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한국에서 민노당 종북 세력을 과보호하는, 보호해주는, 비호하는 언론이 있고 비호하는 정치가 있다. 간첩 사건까지도 비호한다. 근데 이것을 깨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지금 현재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은 거대한 정부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희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 거대한 공안 조직이 아주 허물허물해져 버렸다. 또 판사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 좌파들 편을 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심심하게 이런 말을 붙여서 우파 유죄, 좌파 무죄, 애국 유죄, 반역 무죄, 이런 지금 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한 세대가 전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 세대에 속하는 기자, 정치인, 종교인, 판사까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20대, 30대, 40대의 문제,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가 어깨동무한 세대의 오늘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가보면은, 안에 또 들여다보면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멍하게 이 대세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실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키겠다, 정의를 지키겠다, 자유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새로운 세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편안하게 자란 정상적인 사회의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질문 받아보니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각성된 질문이라고 할까, 문제의식이 굉장히 투철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흐름을 바로잡는 세대예요. 그 세대 안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쉽게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20대, 30대의 문제는 20대, 30대가 바로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을 나이 많은 세대가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잡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개혁자 역할을 하는 거. 혁명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인회 씨가 한 질문인데, 좌우는 정치 양쪽의 날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세력이 대부분 친북으로 쏠려 있어 특수한 상황이지만 역사에서 좌익 중 어느 한쪽이 완전히 힘을 잃는다면 그 나라는 잘못되게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도 좌익 중 대화가 통할 만한 세력과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건전한 대결을 통해서 잘못된 좌파 즉 친북 좌파들을 사장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발려나간 진보신당의 경우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고 반복식 태도를 분명히 하던데 그런 쪽과는 믿지 않더라도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게 김현우 씨가 누굽니까? 딱 부연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데 한국에 이 좌우가 있느냐? 좌우라는 개념이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한국에는 안 맞는 개념인 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보가 아니고 김정일 추종 세력이 핵심이니까 김정일은 세계 1등의 수구 세력이니까 수구 세력 추종자는 수구 세력 중에 수구 세력인데 그 자를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국어에도 맞지 않고 의미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 세력으로 이끌어지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세력이니까 사실은 진보 세력이죠. 그러니까 보수 대 진보의 개념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 진보 개념은 한국의 현실을 비뚤어지게 인식하도록 만든 아주 잘못된 잣대인 것입니다. 그럼 좌우는 맞느냐? 좌는 사회주의적이다, 평등지향적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는 국가주의적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우는 국가주의자라기보다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와 국가주의자는 달라요. 국가주의자는 배타적이고 애국주의자는 나라를 사랑을 합니다. 한쪽은 배타적 정오심을 갖고 있고 애국주의자는 조국애를 갖고 있어요. 인간애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애국주의자, 패트리어트가 맞아요. 한국은 애국주의자가 보수 세력인데 우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는 세력. 대한민국 헌법 안에는 그럼 좌파가 들어올 수 있느냐? 사회주의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느냐? 사회주의적인 것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같은 요소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에 반북좌파가 있느냐? 그럼 그 반북좌파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겠는데 한국의 반북좌파는 매우 적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여기서 지적한 진보신당이 반북좌파적이기는 한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야 근데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6.15 선언 지지하고 아마 다수가 또 김정일 조의를 표해낸다, 조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게 손을 잡기가 힘든데 그나마 김정일을 비판하니까 적으로 돌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좌파의 비극은 이게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랑 거대한 권력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석처럼 끌려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90%가 반북좌파가 아니라 친북좌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과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좌파 안에서 그